이번 시간도 전 시간처럼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내용 살펴보고 기본적인 것 설명은 앞쪽에 기출문제 따라하기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파일은 파일 이름,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눌러주고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에서 A4 용지로 변경, 다른 것 설정하지 말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맞춤 확인을 눌러주세요. 화면 조금 변경됐고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현재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 있는데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크기도 지정 안 되어 있지만 조금 크게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16포인트로 변경할게요. 글자의 색깔도 변경할 필요 없지만 그냥 검정 텍스트 1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번호에는 체크, 그 아래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슬라이드 1에는 쪽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전체 구성에선 1번, 2번 지시되어 있는데 2번에 제목 글꼴과 하단 로고만 아직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로고로 그림을 삽입하는 것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림 삽입을 위해서 삽입에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로고 2.jpg 파일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에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에서 투명하게 할 회색 부분을 클릭을 해서 투명하게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에 맞춰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2부터 나타나는 상단에 제목을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을 삽입할 수 있는 메뉴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도형의 채우기는 색상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은 선 없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곽선 없음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다시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기에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도형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지정하는데 출력 형태처럼 뒤에 보이는 색상보다는 조금 밝은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은 뒤에 있는 도형처럼 윤곽선 없음을 지정하세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뒤쪽에 가려져 있는 제목 글 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을 하세요.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40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상은 표준색에 빨강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가로 정렬은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중간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제목 슬라이드만 나타나 있죠? 왼쪽에 슬라이드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서 슬라이드 6까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다시 1번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1에 있는 내용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세부 조건으로 1, 2, 3번이 있죠? 1번에 도형 편집부터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우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1번에 있는 같은 도형인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채우기의 목록을 열어주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1.jpg 파일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그림의 투명도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 투명도 0% 써있는 걸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도형의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가서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림의 크기는 출력 형태를 보고서 모양을 다시 맞춰줘야 되는데요. 먼저 2번에 워드 아트 삽입부터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워드 아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A 밑에 그림자가 있는 이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ESC 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워드 아트 스타일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세요. 변환으로 가서 역삼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눌러주고 반사로 가서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을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굵게 속성을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1 이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 크기 그리고 위치 조절하기 전에 그림 삽입을 먼저 할게요. 삽입에서 그림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로고 2.jpg 파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에 색의 투명한 색 설정, 배경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과 위치 맞춰주세요. 이제 도형과 워드아트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도형과 워드아트에는 각각 노란색 핸들이 있습니다. 모양 변경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해 주세요. 이제 2번 슬라이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2번 슬라이드는 아래 상자 필요 없으니까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슬라이드 2에는 전체 조건 1번이 있고요. 세부 조건 1번, 2번이 있죠. 우선 목차 아래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문제에 있는 도형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 도형에서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 하나 더 만들게요. 기본 도형에서 눈물방울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출력과 동일하게 위에 회전 핸들을 잡고 조금 회전을 시켜 놓을게요. 도형의 색상 지시 안 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지정을 해주세요. 조금 진한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도형 선택해서 앞쪽 도형보다는 조금 옅은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두 개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서 도형 윤곽선에 슬라이드 2에는 도형에 선 없음 지정되어 있죠.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하세요. 왼쪽에 도형 글자를 삽입을 하면 글자가 같이 회전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는 글자를 직접 삽입하지 않고요.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도형 안에 글자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글자를 입력을 할 겁니다. 1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 이쪽에 기다란 도형도 같이 해야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또는 방금 만든 도형들 3개 같이 선택을 하세요. 홈탭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가로 정렬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1번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화살표 키로 이동해서 맞춰 놓으세요. 기다란 도형 여기에는 글자 입력하는데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무시하고 글자만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글꼴을 모두 검정 텍스트 1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3개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출력과 동일하게 총 4개를 복제를 해 놓으면 됩니다. 글자들 수정을 해주세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글자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하이퍼링크 실행을 하세요. 현재 문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3을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그림 삽입을 위해서 삽입의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5.jpg 파일 더블 클릭해 삽입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 그 다음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 완료가 되었다면 ESC키를 누르면 자르기 끝이 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크기는 조금 커져야 될 것 같아서 조금 키워놨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3번으로 가주세요. 3번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입력 상자 선택해야 되죠.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고 탭키 한번 눌러주고 두 번째 내용 입력하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두 줄 입력해야 되고요. 이제 엔터키 누른 다음에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역시 두 줄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로 가서 출력 형태와 동일한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하세요. 슬라이드 3에 전체 조건에 지시되어 있는 첫 번째 문단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줄 간격을 1.5로 변경을 하세요. 아래 2개 문단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도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20포인트 지정, 줄 간격을 1.5로 지정하세요. 여기도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로 가서 모양을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크기 및 속성 눌러보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열어서 자동 맞춤 안함으로 변경을 해놓으세요. 전체 텍스트 상자 크기를 조절해도 글자 크기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크기와 위치를 출력 형태처럼 맞춰 놓으세요. 아래에 한글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아래에서 마지막 문단 필요 없으니까 지워 놓을게요. 이제 한글로 모두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여기도 위의 영문처럼 한 줄에 나타나는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변경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조절했을 때 글자 단위로 변경되고 있죠. 단어 단위로 변경되면서 출력과 동일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위에 홈에서 단락에 오른쪽에 보면은 작은 삼각형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글 입력 체계로 가서 일반의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것이 체크되어 있다면 저처럼 글자 단위로 이렇게 바뀌고요. 체크 해제되어 있다면 조절했을 때 단어 단위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비디오 삽입을 하기 위해서 삽입 탭에 오른쪽에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 파일 더블 클릭해 삽입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 크기도 조절을 해놔야 되겠죠.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으로 가서 클릭할 때를 자동 실행, 오른쪽에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4를 선택을 해주세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입력 상자에서 표 삽입을 클릭을 해주세요. 열과 행 개수는 셀이 나뉘지 않은 상태로 계산을 해주세요. 열 개수는 3이 되어야 되겠죠. 행 개수는 4가 되어야 되겠죠. 확인 눌러주세요. 세부 조건의 3번 보면은 표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디자인 탭에 표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1로 변경을 해주세요. 바로 오른쪽에 머리끄랭 체크를 없애놓고요. 줄무늬행도 체크를 없애놓으세요. 커서가 표 안에 깜빡이고 있는데요. ESC키를 눌러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지정을 할게요. 슬라이드 4에는 모두 도둠 18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도둠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모두 검정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표 안의 내용은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나죠. 가로 정렬,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위쪽이 아닌 중간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병합 눌러주세요. 아래 두 개 셀도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 눌러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했다면 너비 조절 필요하고요. 표의 전체 크기도 조절이 필요하죠. 왼쪽에 도형 나타나야 되고 상단에도 도형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너비를 맞춰 놓을게요. 우선 너비를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우선 표 전체 그리고 셀의 너비를 조절해 놓으세요. 그리고 셀 높이도 맞춰 놔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까지 맞춰 놓으세요. 일렬에 각 셀의 높이가 맞지 않죠. 표의 전체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 도구의 레이아웃 가주세요. 행 높이를 같게를 눌러주면 모든 높이가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기 위해서 홈 탭에서 또는 삽입 탭에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만든 다음에 표의 너비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 색상 지정하는데요. 색상 지시 없죠. 임의 색깔 지정을 해놓으세요. 도형 윤곽선에 대해서도 따로 지시 없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검정 텍스트 1,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얇은 것 선택을 해놓을게요. 앞쪽에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팔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 있죠?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해 놓고 뒤쪽에 있는 도형보다는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만 밝은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윤곽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거 선택을 해 놓을게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글꼴은 표와 동일하게 도둠에 18포인트로 지정을 해 놓고요. 글자 색깔, 검정 텍스트 1, 정렬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중간 상태에서 내용 입력하세요. 두 개 도형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 놓으세요. 역시 셀과 같게 너비 조절해 놓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키로 복제를 하고 너비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 수정하세요. 이 두 개 도형은 노란색 핸들 잡고 모양을 변경시켜 놔야 되겠죠.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과 정렬 맞춰놔야 되겠죠. 두 개 도형 선택하고 서식에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누르면 정렬되어 나타나죠. 연산 방법 도형도 같이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맞춰 놓으세요. 왼쪽에 도형 삽입을 위해서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도형 선택해서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을게요.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만 해 놓고요. 내용 먼저 수정할게요. 도형을 변경하기 위해서 서식의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으로 가서 사각형 모형의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선택하세요. 모양이 변경되었죠? 출력 형태처럼 크기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돼야 되니까 서식으로 가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라데이션 위쪽 진하고 아래쪽 흰색으로 변경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서식 대화 상자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위에 진하게 아래 흰색 되어 있으니까 여기 따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다르게 나타난다면 각도를 조절하거나 종류는 선형 상태, 방향은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선형 아래쪽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색이 나오고 있다면 각도를 조절하거나 그라데이션 중지점에서 각 중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색상을 서로 변경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두 개의 중지점 말고 가운데 중지점이 만들어져 있다면 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건 선택해서 중지점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해 놓을게요. 높이 조절해 놓고 내용 수정하세요. 위에도 글자마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모두 완료했으니까 슬라이드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5번 클릭을 해주고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입력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콤보 선택을 해주고 계열 1은 묶은 세로 막대형, 계열 2는 클릭한 다음에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세요. 오른쪽에 보조축까지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 위에 있는 엑셀 창에서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입력하도록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차트에 가로축 있죠? 연도를 여기다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파란색 테두리가 이렇게 6줄까지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BCD에 계열 1부터 3까지 나타나는데요. 계열은 세계시장, 국내시장 이렇게 1번, 2번까지밖에 없죠. D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주세요. 계열 1, 2에 계열의 이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계열 1과 계열 2의 데이터들 입력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에서 입력하면 세계 시장의 데이터 먼저 입력되고 국내 시장의 데이터 입력할 수 있죠. 콤마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키 눌러서 다음 내용 입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모두 입력을 하면 아래 차트에 적용되어 모두 나타나는데요. 아직 표는 아래쪽에 나타나지 않고 있죠. 블럭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세로축 숫자를 봐주세요. 제일 하단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른쪽도 동일하게 0이 아닌 하이픈으로 최소값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표시 형식, 컨트롤 읽기 또는 셀 서식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일반 되어 있는 걸 회계로 변경하고 기호는 없음, 그리고 소수점 자리 모두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0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의 최소값이 왼쪽과 오른쪽 모두 하이픈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왼쪽만 하이픈이 나타난다면 이 셀만 셀 서식을 회계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엑셀 입력창은 X키 눌러서 닫아주세요. 차트의 위치는 조금 키워놓도록 할게요. 차트의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표시, 차트 요소 눌러주세요. 차트 아래쪽에 표가 나타나도록 데이터 표에 체크를 해주세요. 차트 아래 범례 필요 없죠? 범례는 체크 해제하세요. 눈금선도 안 보이고 있죠? 눈금선도 체크 해제하세요. 우선 차트 요소는 닫아두도록 할게요. 차트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 텍스트 1 지정하세요. 세부 조건 보면은 차트 전체 노란색 지정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을 지정하세요. 세부 조건에서는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이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건 순서대로 작성하기 전에 그림이 지정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죠. 여기는 채우기 색깔을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흰색,
배경 1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차트의 전체 조건 보면은 글꼴, 도둠 16포인트 지정하라고도 되어 있죠. 다시 차트 바깥쪽만 선택되도록 하고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글자 색은 모두 검정 텍스트 1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차트의 제목만 글꼴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글꼴을 궁서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 지정을 해 놓고요. 정렬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목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차트 도구의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 색깔 흰색 지정되어 있죠. 지정을 해놓고 도형 윤곽선 테두리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도형 효과에서는 그림자로 가서 바깥쪽에 옵셋 위쪽 선택을 해주세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놔도 되고요. 그냥 변경하지 않고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지시 채우기에 대한 것,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모두 했죠. 그러면 데이터 서식에 대한 것, 여기도 역시 보조축으로 지정까지 모두 해놓았죠. 값 표시가 있는데요. 2020년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죠. 그리고 국내 시장 계열, 붉은색 계열이죠. 그러면 987이 나와야 되겠죠. 꺾인 선형이에요. 그러면 꺾인 선에 해당되는데요. 우선 꺾여 있는 표식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만 선택되어 나타나죠. 오른쪽에 차트 요소 열어주세요. 데이터 레이블 클릭하지 말고요.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값이 나타날 위치, 위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요소는 닫아주세요. 도형 삽입하기 전에 차트의 전체적인 모양 다시 점검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기본축에 해당하는 숫자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놓고 우선 오른쪽에서 축 서식에 축 옵션을 열어보세요. 현재 최소값 0 상태였죠. 여기서 1000 단위로 변경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6만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력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긴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죠. 오른쪽에 보조축의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도 역시 0 상태였고요. 300 단위로 변경돼야 되고 1200까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최소값은 0, 최대 1200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 단위를 200이 아닌 300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보조 단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왼쪽에 선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의 윤곽선, 검정 텍스트 2를 지정하면 이렇게 선이 되어 나타납니다. 차트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 그래프 한 번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계열 옵션이라고 해서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여기를 150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순서도에서 순서도 문서 되어 있는 것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의 스타일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 목록을 열어주세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2를 선택을 하세요. 글꼴도 도형에만 따로 지정되어 있죠. 홈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방향도 중간으로 변경해서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모두 입력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6번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상자 필요 없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왼쪽에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6번째에 있는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조절해서 잘려있는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모든 도형에 색상 지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색상으로 지정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지정하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출력에 보이는 것처럼 두께는 얇은 것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같은 도형이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복제해 놓을게요.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테두리 변경돼야 되죠. 윤곽선에서 두께를 2와 4분의 1로 굵게 변경을 해놓고 다시 윤곽선에 대시해서 파선으로 변경해 놓을게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왼쪽과 다르게 보이죠. 색상, 임의의 색상으로 다른 색 지정을 해 놓으세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게요. 첫 번째로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도형이 아닌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삽입 탭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목록에서 비슷한 거 찾아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기본 블록 목록형 확인 눌러주세요. 현재 3개만 있으면 되죠. 밑에서부터 필요 없는 거 그냥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 조절하면 되는데요. 우선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포트폴리오까지 입력하고 그냥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크게 되어 나타나고요. 포트폴리오까지 입력하고 Shift 엔터키 누르면 줄 간격이 좁게 이렇게 입력됩니다. 오른쪽에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ESC 키 2번 눌러주세요. 크기는 우선 완전하게 조절하지 말고요. 우선 스타일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탭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스마트 아트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3차원의 경사를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변경할 수 있는데요. 출력해 보면은 3개 색상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색 변경으로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다른 색을 선택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에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글자 색깔 검정 텍스트 1로 변경을 해놓고요. 글자를 작게 하고 보니까 줄 간격이 좁게 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보면은 줄 간격이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Shift 엔터가 아닌 그냥 엔터키로 이렇게 줄 바꿈을 해줘야 됩니다. 모두 같게 그냥 엔터키로 줄 바꿈 해주고 이제 크기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아래쪽에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위쪽 화살표 설명선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이 4개가 있죠. 각각 조절하면 모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색상은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밝은 색 아무거나 지정을 하세요. 테두리 동일하게 검정색 그리고 두께 얇은 것 지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위에 금융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구름 모양이 설명선에도 있지만 모양이 약간 다르죠. 위쪽에 가서 보면은 기본 도형에 구름 모양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우선 금융이라고 글자만 입력해 놓을게요. 크기는 조금 이따 조절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화학이라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의 달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로 모양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학이라고 내용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래쪽에 교통서비스 최적화 도형, 다시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내용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가운데 여기에는 스마트 아트가 만들어지니까요. 먼저 이 도형을 Shift 키 누르고 각각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에서 글꼴 먼저 변경할게요.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의 색은 금융 써있는 건 흰색이죠. 우선 여기 그냥 다 검정으로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서식 잠깐 갈게요. 도형 채우기는 각각 선택해서 지정해야 되죠.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은 것으로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들 각각 색깔 조절하는데요. 여기에는 글자 색깔 다시 흰색으로 변경해 놓고요. 이제 각각 크기와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서식에 가서 각각 도형의 색깔도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으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두 번째 스마트 아트 삽입할게요. 삽입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목록형에서 모양 찾아볼 텐데요. 같은 모양 있죠? 세로 곡선 목록형 확인 눌러주세요. 우선 내용을 각각 입력을 해주세요. ESC 키 2번 누르면 전체 테두리만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크기는 우선 적당하게 조절을 해 놓으세요. 디자인 탭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3차원의 만화를 지정을 해주세요. 색깔 역시 동일하게 같은 색으로 변경되어 있죠. 그래서 색 이대로 놔도 되고요. 색 변경에서 다른 색 선택해서 변경을 시켜 놔도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다른 색도 지정하니까요. 편한 색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른쪽 도형 만들 텐데요. 우선 물류에 대한 도형 만들게요.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블록 화살표에서 기본 도형에서 배지를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약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순서도에서 순서도 판단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회전을 시키면 출력과 같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 조금 이따 하고요. 다시 오른쪽에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에 특효약 개발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순서도에서 순서도 저장 데이터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서식 탭에 가서 회전, 좌우 대칭 해주면 되겠죠. 아래쪽에 IT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기본 도형에서 눈물방울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역시 서식에서 좌우 대칭 회전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IT 아래쪽에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기본 도형에서 모서리가 접힌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에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블록 화살표에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은 노란색 핸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드래그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직접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 도형 만들게요. 위에 도형과 동일하죠? 위에 도형 그냥 컨트롤 드래그해서 아래 복제해 놓을게요. 그리고 회전을 좌우 대칭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 위에 도형과 동일하죠? 이 도형을 다시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을게요. 이 도형 역시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누르면 되겠죠? 이제 글꼴 동일하게 먼저 설정을 해 놓을게요. 모두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 글자색 모두 검정이죠?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정렬은 따로 하지 않아도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이제 각각 내용 입력하고 그리고 서식으로 가서 각 도형들 채우기 색깔 변경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은 모두 동일하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변경할게요. 윤곽선 검정 텍스트 1, 윤곽선 두께 얇은 것으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이제 위쪽에 있는 물류와 이 옆에 있는 도형 선 빼고 모두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와 도형 채우기까지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이 도형은 글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로 따로 만들어서 입력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옆에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서 크기 및 속성에 텍스트 상자 보면은 도형에 텍스트 배치 있죠? 이걸 체크를 해제해 놓으면은 도형 크기와 상관없이 줄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 상하 대칭을 해놨죠. 그래서 글자 입력하면 거꾸로 나타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서식에서 텍스트 상자 한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그려주고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정렬은 필요 없고요. 홈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검정 색상 지정하고 화살표 키로 이동해서 뒤에 있는 도형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위에 선 지정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선에서 맨 앞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물류에서 시작되는 곳에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마우스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의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변경, 윤곽선의 두께 너무 얇죠? 2와 4분의 1포인트로 변경, 다시 윤곽선에서 제일 밑에 화살표에서 모두 양쪽이 원호로 되어 있는 스타일 1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들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해서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지정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지정하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주세요. 세부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는 나누기를 먼저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효과 옵션 가서 세로 바깥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2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시계 방향 회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양 잠깐 나타났고요. 왼쪽에 1번, 오른쪽에 2번이라고 애니메이션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두 작성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크기, 위치, 글자의 색깔, 글자 틀린 것 있는지, 그리고 색상들 모두 변경되어 있는지, 테두리 등 모두 확인을 해주고요. 다른 슬라이드도 모두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을 하고 제출하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